开始上课吧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음부터 시작하는 뻔뻔한 중국어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중국어의 성조 변화 규칙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하실 거예요. 중국어의 성조 변화 규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제3성의 성조 변화, 두 번째, 뿌의 성조 변화, 세 번째는 숫자 1의 성조 변화인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 한번 학습을 하셨고요. 세 번째 내용은 새로 학습하실 내용입니다. 얘는 이제 내일 배우실 양사와 함께 더 많이 연습을 해보실 거고요. 오늘은 기본 정리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3성의 성조 변화입니다. 표기는 그대로인데요. 왜 변하지 않는다고 했냐면요. 삼성이 여러 개가 나올 경우에는 의미 단위별로 끄는 다음에 삼성의 성조 변화 규칙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게요. 삼성 두 개가 연달아 오는 경우에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니하오, 니하오. 네, 이제 지금 많이 오셨으니까 사실 중국인들은 요 뒤에 있는 하오를 거의 경성처럼 읽어요. 인사할 때는 니하오, 니하오. 굉장히 가볍게 읽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한번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삼성 뒤에 1성, 2성, 4성, 경성이 오는 경우에 앞에 있는 삼성은 내려가기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을 반삼성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 번씩 보실게요. 삼성 뒤에 1성 올 때 老师, 老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밑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잖아요. 이게 삼성이에요.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반삼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만큼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4성과 차별점이 있는 거고요. 반삼성 내려왔다가 1성으로 가실 때 지금 공간이 이만큼은 비잖아요. 이만큼 동안은 소리가 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老师, 老师. 바로 가지 않고 올라오는 동안 소리가 나지 않는 구간이 생기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거 보실게요. 美国, 美国라고 하는데 美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国 하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이성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니까 지금 이렇게 두 단계만큼 소리가 나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근데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하나의 삼성처럼 막 이렇게 매고 이렇게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묵은 구간이 생긴다, 소리가 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발음 꼭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美国, 美国.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삼성 뒤에 사성이 올 때 可乐, 可乐. 콜라예요, 여러분. 콜라는 맛있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你们, 你们. 삼성 뒤에 경성이 올 때는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올라와서 가볍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님은. 네, 여기까지 보시면 삼성의 성조 변화는 끝났습니다. 다음 내용 보실게요. 두 번째 성조 변화 규칙입니다. 뿌의 성조 변화였고요. 뿌의 성조 변화의 특징은 변화된 성조로 표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써져 있는 것을 보실 때는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뿌는 원래 사성이지만 뒤에 사성이 오면은 앞에 있는 뿌는 이성이 된다. 그리고 표기도 이성으로 바꿔준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보실게요. 칸, 칸, 보다 라는 뜻이에요. 안 봐 할 거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不看, 不看이라고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실게요. 이 단어 보시면요. 지, 치, 시 뒤에 위 발음이 오면은 땡땡이 생략하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읽으실 때는 추가 아니라 취, 취. 입 움직이시면 안 돼요. 취라고 읽는다 했고요. 언제 배우셨죠? 지나간 해 해가지고 취년 해서 저번 복습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간 해 해서 작년. 다시 한번요. 취년, 취년.
그래서 가다라는 뜻인데 안 가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不去, 不去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실게요. 贵, 贵, 비싸다 하면은 안 비싸 하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不贵, 不贵. 그러면은 다음 단어입니다. 漂亮, 漂亮.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랬죠. 예쁘다 해서 애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래요. 老师, 선생님, 很漂亮. 중국에서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긍정형에서 혼자 다닐 수 없어서 很이라고 하는 거 붙여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조 위치가 조금 잘못 잡았는데 매우 예쁘다. 老师很漂亮吧. 그럼 애들이 그래요. 老师很不漂亮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중국어에서는 很不 같이 쓸 수 없어요. 老师不漂亮이라고 알려주거든요. 不漂亮.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老师不漂亮, 不漂亮 이러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你的老师漂亮吗?你的老师漂亮吗? 너네 선생님 예쁘니? 했더니 예쁘면 我的老师很漂亮. 안 예쁘면 我的老师不漂亮 하시면 되겠죠. 你们觉得呢?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어떠세요? 댓글로 답 달아주세요. 你们的老师漂亮吗? 여러분의 선생님은 예쁩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특징만 잡아보실게요. 看, 去, 贵, 漂亮 이라고 했잖아요. 看, 去 하면요. 동작을 나타내는 애들이죠. 보다, 그리고 가다. 이런 애들을 동사라고 해요. 그리고 비싼 거, 예쁜 거,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애들, 이런 애들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아실 수 있으시죠? 푸 뒤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 까지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뿌의 성조 변화 두 번째 내용 들어가실게요. 자, 뿌의 성조 변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가운데 있는 뿌는 경성이 됩니다.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이죠. 对不起, 对不起 하시는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성이 됐고요. 정반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반문, 긍정 부정이 합쳐져서 겨하녀, 이거는 충청도 말이고요. 그렇니 안 그렇니 혹은 가니 안 가니 취부취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비싸 안 비싸 한번 생각해 보세요. 贵不贵?这个贵不贵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漂亮이라는 단어를 보셨었어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너네 선생님 예뻐 안 예뻐? 네 선생님. 你的老师你的老师 예뻐 안 예뻐? 어떤 걸로 하셔야 될까요? 你的老师漂亮不漂亮?你的老师漂不漂亮? 두 개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말할 때 조금 간결하게 하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漂不漂亮? 이음절 두 글자의 형용사를 정반 의문문 형태로 쓰실 때는요. 이 漂를 A라고 놓고 亮을 B라고 놓을게요. 이럴 경우에는 A, B, 뿌, A, B 형태나 A, 뿌, A, B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형태로 좀 더 많이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你的老师漂不漂亮?你的老师漂不漂亮?我的老师很漂亮. 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는 보어의 부정 형태라고 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문만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의 부정이니까 불가능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听不懂, 听不懂. 팅이라는 것은 듣다. 懂이라는 것은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고요.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听不懂, 听不懂. 그 다음에 칸 하면은 보다 라는 뜻이었죠. 보고 알 수가 없어요. 看不懂, 看不懂 해가지고 이 예문 두 가지는 꼭 암기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배우실 내용 보실게요. 자, 세 번째는 숫자 1의 성조 변화입니다. 우리 숫자 1은 2라고 읽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성조가 변하지 않는 경우. 변하지 않을 땐 그냥 원래 발음 2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조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보실 건데요. 숫자 1의 성조 변화가 처음에는 제일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성조 변화 규칙 세 가지 중에서. 그래서 맨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차근차근 학습하시면서 가보실게요. 첫 번째, 성조가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숫자 그대로 읽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 셀 때요. 그냥 2, 2, 3, 4 이렇게 세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한번 예문 읽어보시죠. 明年是2021年 明年 내년은 是 뭐뭐이다. 2021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이라는 거는 숫자 0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2021년입니다. 내년은 2021년입니다. 중국에서 연도를 셀 때는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수로 쓰일 때 서수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순서예요, 여러분.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요. 그래서 이것만 외워주시면 중국어 서수는 거의 다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第一 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1의 첫 번째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第一课 하면요. 첫 번째의 과잖아요. 그래서 제1과가 되는 거고요. 第一天 하면요. 우리 중국에서 날일자 대신에 하늘천자로 일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첫째 날. 第一天上课 하면은 수업하는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第一次 하면요. 얘는 번회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성조가 변하는 경우도 보실게요. 자, 숫자 1의 성조 변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성조가 변하는 경우. 변화된 성조로 표기하시면 돼요. 언제 그러냐면요.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라는 것은 아까 숫자 그대로 읽을 때 두 번째 서수 순서를 나타낼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변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습하실 때는 양사와 붙여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쉽게 연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입니다. 숫자 1 뒤에 1성, 2성, 3성이 올 때 숫자 1은 4성이 됩니다. 표기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한번 예문 단어들 보실게요. 一杯可乐 一杯可乐라고 되어 있는데 可乐 아까 전에도 보셨죠? 3성 뒤에 4성 올 때 콜라예요. 콜라. 그러면은杯라고 하는 것은 잔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뜻을 그냥 옆에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한 잔 콜라. 어제 살짝 양사의 어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콜라 한 잔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 잔 콜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 1성 나왔기 때문에 4성으로 쓰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一杯可乐 一杯可乐 그 다음 두 번째 보실게요. 숫자 1 뒤에 2성이 오는 경우입니다. 一瓶可乐一瓶可乐라고 되어 있죠. 빙 어떤 느낌이시죠? 대충 들어보면 비슷한 발음들이 있어요. 우리 콜라라는 같은 사물일지라도 담는 용기에 따라서 콜라 한 병 주세요. 콜라 한 캔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콜라 한 잔 주세요도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물을 담는 용기나
아니면 그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양사가 변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一瓶可乐一瓶可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숫자 1 뒤에 삼성이 올 때 一碗米饭一碗米饭 이라고 되어 있죠. 삼성이라서 이성으로 읽었네요. 一碗米饭一碗米饭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 완이라는 것은요, 공기란 뜻이고요. 숨쉬는 공기 말고 밥 공기 할 때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용기를 셀 때 완이라는 양사를 쓰게 됩니다. 미판이라고 했잖아요. 쌀밥이에요, 쌀밥. 자, 읽어보실게요. 一碗米饭一碗米饭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보실게요. 숫자 1 뒤에 사성이나 경성이 올 때 숫자 1은 이성이 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죠. 一件衣服一件衣服 우리 件도 어제 보셨죠? 벌이란 뜻이었어요. 사실 건이란 뜻도 있어요. 옷을 셀 때는 벌, 사건, 한 건, 두 건 할 때는 건으로 셉니다. 그 다음 두 번째, 一个朋友一个朋友 朋友 하면 친구였고요. 우리 거라는 것은 개와 명으로서 사람이나 사물을 셀 때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조 변화 규칙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다양한 양사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휙 하고 날아간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로 추석 인사 한번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祝你们中秋节快乐,身体健康. 祝라는 것은요, 축복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祝你们 너희들을 축복합니다. 축원하건대 中秋节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해요. 快乐 하면은 유쾌하다, 즐겁다 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에서는 기념일 뒤에 快乐만 붙이면은 다 축하하는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면은 祝你们中秋节快乐 하시면 되고요. 身体健康 하시면요. 身体 몸이 健康 건강하세요. 그래서 몸 건강하세요 라는 표현 身体健康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祝你们中秋节快乐身体健康 그리고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中秋节快乐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